매일 밤 사납게 울부짖는 삽살개 마루의 충격적 비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1년. 집안은 텅 빈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지만 매일 11시가 되면 그 고요는 폭력적인 울음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범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삽살개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컴컴한 차고 구석에서 아버지의 낡은 세단을 발로 긁어대며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쇠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차고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증폭되어 한밤의 동네를 헤집었습니다. 형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저놈의 개가 끝내 우리까지 미치게 할 작정인가. 이웃들의 항의는 더 이상 메모나 전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동네 반상회에서는 밤마다 개 짖는 소리에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신 분? 핑계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겁니까? 라는 직설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생 지훈은 마루를 안아 달래보기도 훈련사에 맡겨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루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죄를 고발하려는 듯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마루의 행동 뒤에 숨겨진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마루는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낚시 도구함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도구함 옆에 엎드려 쉰 목소리로 낑낑거리거나 콧잔 등으로 도구함을 툭툭 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현수는 도구함 속을 뒤져봤지만 낡은 릴과 낚싯바늘, 녹슨 캔커피 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젠 하다 낚시 도구함에 홀린 건가? 가족은 마루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광기를 견뎌야 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 기일.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가족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분향을 마치자마자 마루는 묘지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이 흙으로 범벅이 되고 발톱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는 마루의 모습에 현수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마루가 미쳤든 아니든 저 안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파보자. 가족은 삽을 가져와 마루가 팠던 곳을 중심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약 30cm 정도 파내려가자 아버지의 관이 묻힌 봉분 경계선 근처에서 흰색의 작은 대리석 유골함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유골함의 명판에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주연, 1999년생. 유골함의 크기로 보아 어린아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수는 손이 떨려 유골함을 들고 묘지관리소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유골함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기록을 뒤졌고 최종 간병인이었던 은주의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유골함의 이름 차주연을 묻자 전화기 너머의 은주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가족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표정으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차주연은 그녀의 친딸이었으며 심장질환으로 평생을 앓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와 제 딸에게 유일하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사장님 아버지이셨어요.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고용주가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손을 잡아준 분 곁에 딸을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은주의 고백은 가족에게 1차적인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차갑게 비난했습니다. 유골함을 몰래 묻은 건 명백한 범죄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 아버지와 대체 무슨 관계였습니까? 당신은 간병인이었습니다. 병든 노인을 유혹해 재산을 노린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이 집을 드나들었습니까? 지훈 역시 냉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딸의 생년월일 1999년생과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시기를 봤을 때 당신의 행동은 아버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은주는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친딸이라는 더 깊은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고용주에게 폐를 끼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은주의 침묵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은주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마루가 집착했던 낚시 도구와만의 녹슨 캔커피 캔을 발견했습니다. 캔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 전체가 온통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음성 녹음. 신분 차이가 그리 대단한 것이더냐. 그녀의 따뜻한 눈빛, 강인한 마음이 내 전부인데 결국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녀는 내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평생 내 가슴에 박힐 고독의 파편이었다. 매일 밤 그녀를 찾아가 간호했지만 결국 다시 이별해야 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나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일기장 속 여성은 은주가 아닌 은주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은주 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었던 애틋하고도 비극적인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겪은 고통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은주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첫사랑의 딸에게 집착한 건가? 그래서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재산을 주려 했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은주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된 충격적인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눈빛, 그 특유의 침착함, 내 첫사랑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어머니 유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신했다. 어머니가 내게 전하지 못했던 편지. 당신의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당신께 짐이 될까 두려워 숨겼습니다. 라고 적힌 편지. 나는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평생 짊어진 삶의 무게, 내가 그녀에게 준 과거의 아픔을 또다시 전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뒤에서 간병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와 나의 손녀 주연을 도왔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은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륜이라고 오해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의 자기 희생적인 속죄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들은 은주에게 가한 모진 비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루의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가 밤마다 울부짖으며 긁었던 낡은 차는 아버지의 차였고, 마루가 맴돌았던 낚시 도구함은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비밀의 상자였습니다. 마루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가족이 외면한 채 복수만을 꿈꾸는 동안 진실이 담긴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담긴 빗과 은주의 DNA 샘플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차고에 있지만 울지 않고 조용히 낚시 도구함 옆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가족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은주가 동생이자 아버지의 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은주에게 모욕을 준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는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지 못합니다. 지훈이 대신 봉투를 뜯고 결과를 읽습니다. 99.9% 친자관계 성립. 가족은 더 이상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책감과 후회가 폭발하며 깊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첫사랑이 남긴 유일한 결실이자 그들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유골함 속 주연은 그들의 조카였습니다. 가족은 즉시 은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현수는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삶의 고통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려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불륜이라는 더러운 의심으로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딸이자 우리의 소중한 동생입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비로소 자신이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마루가 울부짖은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용서와 치유를 위한 과정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은주를 정식 가족으로 맞이했고,
아버지가 일기에 남긴 대로 유산의 일부를 은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주연의 유골함을 정식으로 묘지에 안치하여 아버지 곁에 영원히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은주를 가장 따랐고 은주가 손을 내밀면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1년 후 가족은 마루, 은주와 함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루는 아버지와 주연의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강제로 끊어졌지만 마루의 외침과 아버지의 비밀을 통해 세월을 넘어 이어진 혈육의 존재. 삽살개 마루가 밝혀낸 진실은 결국 흩어져 있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결국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